2001년 6월 중국행 비행기에 스페인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로사리오로 변호사였고 그 바로 옆에는 기자였던 남편 알폰소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착륙한 후 부부는 구이양시에 위치한 복지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부부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중국 여아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우여곡절 끝에 구이양시의 복지원으로 보내졌었죠.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아순타로 지었습니다. 스페인은 다국적 입양이 보편화돼 2004년 입양 세계 2위로 올라섰고 2005년에만 2,750명의 중국 어린이가 스페인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부부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지역에 살았으며 로사리오는 엘리트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변호사였고 자신의 로펌을 소유하고 있었죠. 로사리오는 대학 시절 우울증을 겪었지만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 회사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로사리오와 알폰소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996년 10월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3년 차인 1999년 말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로사리오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부모와 남편의 압력 때문에 입양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가을 로사리오와 알폰소는 아순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부는 현지에서 유명인이었고 로사리오는 인터뷰에서 입양은 평생의 약속이라며 자신과 남편은 남은 생애 동안 아순타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순타는 중국어를 배우고 발레 레슨을 받았으며 또한 프랑스어, 바이올린,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외부인이 보기에 아순타는 분명 운이 좋은 소녀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족에게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로사리오는 극단적 충동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지만 이틀 뒤 퇴원한 로사리오는 이후 한 차례 정기검진만 받았고 치료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로사리오의 어머니는 2011년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8개월 후 아버지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로사리오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로펌을 정리했고 법률 고문으로 전업하게 됩니다. 로사리오가 경력을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통역사로 마누엘이라는 남성을 고용했고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그들은 모로코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누엘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사리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2013년 초 알폰소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별거하게 됩니다. 알폰소는 아순타를 입양한 뒤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가사를 맡아 아이를 돌봤습니다. 알폰소는 여전히 자신을 프리랜서 기자라고 불렀지만 거의 일을 하지 않았고 아내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마누엘에 비해 알폰소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알폰소는 집을 나와 고향인 빌바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3주 후 알폰소는 돌아왔고 모녀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알폰소는 자신이 돌아온 유일한 이유는 아순타를 돌보고 그녀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폰소의 말은 감동적으로 들렸지만 사실 다른 묘안이 있었습니다. 로사리오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장을 작성했고 그 유언장에는 로사리오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로사리오의 부모는 아순타의 미래를 위해 아순타에게 거액의 유산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알폰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알폰소는 로사리오와 이혼하게 되면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재결합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폰소의 계획은 성공하게 됩니다. 2013년 6월 로사리오는 신경쇠약증을 앓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때 알폰소는 로사리오를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일주일 후 로사리오가 퇴원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완화돼 보였습니다.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간 듯 세 식구가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2013년 9월 계약을 하게 된 아순타는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익숙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21일 오후 10시 17분 로사리오와 알폰소는 경찰서를 찾았고 아순타가 실종되었다며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부부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후에 로사리오와 아순타는 알폰소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모녀는 집으로 돌아갔고 오후 7시경 로사리오는 이를 보기 위해 집에서 나왔고 이때 아순타는 집에 남아 숙제를 하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알폰소는 자신의 아파트에 남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30분 집에 돌아온 로사리오는 아순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로사리오는 알폰소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근무한 경찰은 부부를 위로하고 있었고 이때 갑자기 로사리오는 이상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로사리오는 약 2달 전인 새벽 2시경 아순타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딸의 방에 도착했을 때 검은 옷에 라텍스 장갑을 낀 건장한 남자가 아순타를 내려보고 있었다고 말했고 곧이어 그 남자는 자신을 밀치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사리오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로사리오는 이러한 사건이 좀처럼 수사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아순타는 겁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녀는 아순타에게 집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상한 사건을 덧붙인 후 부부는 경찰서를 떠났고 불과 3시간 후 아순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9월 22일 새벽 알프레도는 친구와 술집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그는 면허증이 없었고 무면허 운전이 두려웠기 때문에 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Hemos encontrado aquí una niña y creemos que está muerta. ¿Creen que está muerta? A ver, exactamente, dígame dónde están ustedes. ¿Se han acercado a la niña? ¿La han tocado? No, nosotros no hemos tocado a la niña, pero estamos aquí junto de ella. 아순타는 맨발 상태로 손목과 발목에 주황색 밧줄이 묶여 있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새벽 4시 45분경 경찰은 아순타의 소식을 로사리오와 알폰소에게 알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격렬하게 부인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무덤덤해지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지켜본 알폰소의 모습은 이러한 반응이 전혀 없었고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다른 용의자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이틀 동안 경찰은 부부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진술이 허점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로사리오가 알폰소의 아파트에서 오후 5시 28분에 혼자 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고 이어 테오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로사리오의 차량은 오후 6시 12분에 주유소 CCTV에 포착되었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소녀는 아순타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자 로사리오는 즉시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순타가 테오 별장에 갔다고 주장하였고 아순타가 몸이 좋지 않아 아순타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자신은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로사리오가 진술한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 33개의 CCTV를 확인했지만 그녀의 차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로사리오를 다시 추궁하자 그녀는 단순히 약을 먹었다고만 말했고 자신이 어디에 갔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로사리오와 알폰소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두 휴대폰 모두 GPS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었습니다. 알폰소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 전원을 껐었다고 주장하였고 로사리오는 그 시간에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순타가 발견된 곳에서 테오의 별장까지의 거리는 불과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의 직감으로 테오 별장을 수색하게 됩니다. 별장에 도착한 경찰은 로사리오에게 집안에 있는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고
그러자 로사리오는 먼저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바로 2층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은 몰래 로사리오를 따라갔고 그녀는 침실 모퉁이의 쓰레기통에서 미친 듯이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순타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주황색 밧줄과 동일한 밧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별장을 다시 수색했고 이번에는 별장 밖에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현관에 서 있는 로사리오를 포착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순타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한 결과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아순타의 몸에는 성인의 하루 최대 복용량의 9배인 27정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로사리오는 불안 장애로 인해 로라제팜을 복용해 왔었습니다. 또한 아순타의 머리카락을 테스트했고 머리카락 뿌리에서 3cm 떨어진 곳에서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인간의 머리카락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만 자라므로 아순타가 이미 3개월 전부터 로라제팜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순타는 7월 초부터 수업 시간에 조는 경우가 많았고 발레 수업 시간에도 가끔 비틀거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부는 알레르기 치료에 사용되었다고 설명했지만 하지만 아순타는 알레르기 병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9월 24일 아순타의 시신은 부검이 끝나자마자 양부모에 의해 화장터로 옮겨졌고 관이 소각장에 들어가기 전에 로사리오와 알폰소는 각각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 남성이 로사리오에게 다가가 귓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고 로사리오와 함께 화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경찰관이었고 로사리오는 체포되었습니다. 로사리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그 지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주민들의 눈에 로사리오는 모범적인 어머니로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충격은 끝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알폰소도 체포하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 알폰소의 의혹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경찰은 3가지 근거로 그를 체포했었죠. 우선 아순타가 발견된 장소에는 아순타를 끌고 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사리오는 키가 너무 작아 아순타를 혼자 들어 올려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시 아순타는 이미 로사리오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법의관이 이에 대해 모의 실험도 했었죠. 즉, 로사리오가 아순타를 버렸을 때 누군가가 그녀를 도왔을 것이고 가장 유력한 조력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와 함께 아순타의 실종 신고를 했던 알폰소였습니다. 또한 알폰소는 사건 당일 오후와 밤에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지만 테오로 향하는 도로에서 알폰소와 아순타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15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폰소의 가장 큰 의혹은 사건 발생 10주 전 아내의 처방전과 허위 처방전을 이용해 로라제팜을 마구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7월 5일에 알폰소는 한 번에 50정을 구입했고 며칠 뒤 약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25정을 더 구입했습니다. 7월 내내 알폰소가 구입한 로라제팜은 무려 125정이나 됐습니다. 2015년 10월 1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로사리오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폰소와 로사리오는 각각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폰소와 로사리오는 모두 결백을 유지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로사리오는 수감된 후 5년 동안 감옥을 3군데나 옮겼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2020년 11월 18일 로사리오는 다시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도관은 알폰소에게 로사리오의 사망 소식을 알렸고 알폰소는 콧방귀를 뀌었을 뿐 무표정이었습니다. 로사리오는 세상을 떠났고 알폰소는 결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로사리오의 부모는 아순타에게 많은 돈을 남겼습니다. 로사리오의 사업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녀의 생활은 사치스러웠습니다.
아순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돈은 직계 가족인 양부모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아순타를 길가에 놔둔 이유는 가능한 빨리 발견되어 유산을 조기에 상속받기를 원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알폰소가 체포된 후 경찰은 그의 컴퓨터를 수색한 결과 몇 장의 불편한 사진을 발견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서는 아순타가 짙은 화장을 한 채 매혹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진에서는 아순타가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알폰소의 해명은 재미 삼아 찍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었죠. 알폰소는 아순타에게 집착하고 있었고 로사리오가 이 사진들을 발견하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순타를 살해했고 알폰소는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옮기는 것을 도운 것은 아닐까요? 아순타는 자라면서 똑똑하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로 인해 로사리오의 부모는 아순타에게 유산을 남겨줄 정도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로사리오가 신경쇠약증을 앓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는 심리치료사에게 아순타를 입양한 후 그녀의 부모는 자신에게 더 가혹하게 대하면서 아순타에게는 무조건 애지중지한다고 불평했었습니다. 로사리오가 아순타를 질투하고 증오해 살해한 것은 아닐까요? 수많은 추측에도 부부는 결백을 주장했고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알폰소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순타의 명예를 위해 그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